안녕하세요. 남홍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트링의 최종 연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스트링 최종 연산을 배우기 전에 지금까지 스트림의 중간 연산에 대해서 배웠죠. 중간 연산하고 이제 최종 연산 배울 차례인데, 스트림의 연산에는 중간 연산하고 최종 연산이 있는데, 이거는 n번 가능하고 최종 연산은 최대 한 번, 한 번밖에 안 돼요. 요거는 최종 연산을 스트림에 요소를 소모해요. 소모하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연산하고 나면 이제 스트림이 닫힙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연산할 수 없는 거고요. 중간 연산은 이제 스트림을 반환해요. 스트림을 반환하고, 그래서 또 이제 중간 연산 다음에 또 중간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거고요. 최종 연산은 이제 INT나 아니면 불리언 아니면 옵셔널, 이런 것들을 반환해요. 즉 스트림이 아니죠, 반환하는 게. 음. 이처럼 최종 연산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중간 연산은 스트림을 반환하고요. 중간 연산 한번 불러볼까요? 뭐 있어요? 리밋하고 스킵, 또 필터, 디스팅크트,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중요한 거 맵하고, 플랫 맵 있었죠. 뭐 피크도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연산에는 포이치, 앞으로 배울 건데 포이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 매치 이런 거, 올 매치, 애니 매치, 넌 매치, 그리고 리듀스가 핵심이에요. 리듀스가 핵심이고, 이거 find겠네요. find first 하고 find any. 가볍게 그냥 한번 써보는 거예요. 리듀스하고 컬렉트가 있어요. 컬렉트. 요 최종 연산에서 이제 리듀스가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요거만 잘 아시면, 이 컬렉트는 리듀스를 가지고 만든 거라서 리듀스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가볍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 첫 번째로 포이치 한번 볼게요. 여태까지 포이치 많이 보셨죠? 그리고 포이치 오더드라고 있어요. 포이치도 있고 포이치 오더드라고 있어요. 포이치는 많이 썼죠, 지금까지. 음,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여기에 이제 시스템 아웃 프린트 써서 이제 스트림의 모든 요소 출력하는 거. 이 인티저 스트림의 이제 range란 메서드는 1부터 10까지 정수를 순서대로 요소를 갖는데, 출력하면 1부터 9까지 나오죠. 여기 10은 포함 안 되니까, 예, 포함 안 되니까 미포함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가 뭐냐면 이제 이게 직렬 스트림이에요. 이건 직렬 스트림. 이 스트림의 작업을 직렬로 처리하라 이거예요. 직렬로 처리하라 이거죠. 그런 거고, 이 스트림 작업을 이제 병렬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병렬은 이제 여러 스레드가 나눠서 작업하는 거예요. 나눠서 작업. 데이터가 많을 때는 이제 병렬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더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스트림은 직렬 스트림이라서 이제 이거를 이제 생략해도 돼요. 음.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패러를 붙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좀 지울게요. 병렬로 처리하면 포이치일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여기
섞여서 나오죠. 이렇게 나왔던 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직렬 때는 이제 하나의 스레드가 순서대로 처리하니까 이 순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병렬로 처리할 땐 여러 스레드가 나눠 처리하기 때문에 이 순서 보장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포이치하고 포이치 오더들은 같아요. 같은데 어디서 차이 나냐면 병렬일 때 차이가 나요. 병렬일 때. 병렬일 때 포이치를 호출하면 순서가 보장이 안 돼요. 근데 포이치 오더들을 쓰면 이제 순서 보장이 돼요. 예,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병렬 스트림인 경우에도 순서가 보장되고 이 포이치는 병렬 스트림일 때 순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 꼭 순서를 유지해야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포이치 쓰면 되겠죠. 얘가 더 당연히 빠르겠죠. 순서 보장 안 되는 게 더 빨라요. 순서 보장하려면 순서를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이치 오더드가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포이치는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포이치 오더드라는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스트리밍의 요소를 검사하는 all 매치, any 매치, none 매치 이런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얘들은 뭐냐면 여기다 이제 프레디케이트를 받아요. 프레디케이트가 뭐예요? 조건식. 조건. 어떤 조건식을 받아갖고 all인 이제 모든 요소가 조건 만족시키면 결과가 true. 이 전부 다 불리언을 반환해요. 모두 만족시키면 참이고 이 조건,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참이고 any는 어느 거 하나라도 만족시키면 참이에요. 그리고 none 매치는 이제 all 매치의 반대죠. 반대. 예. 모든 요소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참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 메서드가 사용된 예를 보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학생 student stream 이런 스트림이 있을 때 거기 학생들의 총점이 100점 이하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예. 100점 이하일 때 낙제자라고 하면 낙제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any 매치 어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결과가 뭐가 돼요? 예, tru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에 일치하는 요소 find first는 뭐냐면 어떤 조건에 맞는 요소 하나를 찾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옵셔널로 되어 있어요. 널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널일 수 있다. 결과가 널일 수 있어서 옵셔널로 반환하는 거예요. find any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이것도 이제 병렬 스트림에 사용하는 거예요. 병렬 스트림일 때에는 여러 스레드가 작업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스레드 중에서 먼저 조건에 맞는 걸 발견한 스레드가 하나를 반환하는 거고, find first는 여러 개 요소가 있잖아요. 여러 개 요소가 스트림이 있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처음부터 쭉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발견하면 요걸 발견하면 이제 이 첫 번째 발견된 걸 반환하니까 이제 find first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 스레드가 여러 개를 나눠 갖고 동시에 찾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뭐 요것도 조건에 맞고 요것도 조건에 맞으면 어떤 스레드가 먼저 반환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any인 거예요. any. first는 첫 번째인 거고 같아요. 같은데 이제 병렬 스트림에서는 find any를 쓰고 순차 스트림에서는 find first를 씁니다. 사용 방법을 보면 이제 이렇게 필터랑 같이 써요. 필터랑 같이 써요. 그래서 이제 요거도 스튜던트 스트림 여기 썼죠. 학생 스트림에서 그 학생의 총점이 100점 이하인 학생 요 조건을 만족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학생, 첫 번째 요소를 반환합니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없을 수 있으니까 이제 결과가 너릴 수 있어서 옵셔널로 반환하고요. 병렬 스트림일 때는 이제 find any를 써서 여러 요소 중에 어떤 스레드가 먼저 발견하면 그걸 반환합니다. 조건에 맞으면요. 그 다음에는 스트림의 최종 연산인 리듀스인데요. 리듀스가 제일 중요해요. 최종 연산 중에는. 리듀스는 스트림의 요소를 하나씩 꺼내 갖고 누적 연산을 해요. 이 누적 연산을 어큐뮬레이터라고 그래요. 어큐뮬레이터. 네. 어큐뮬레이트가 뜻이 이제 동사로 이제 누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적하다. 네. 어떤 값을 계속 쌓아나간다는 거고 누적 연산은 어큐뮬레이터래요. 어큐뮬레이터. 어떤 식으로 누적할 건지를 어큐뮬레이터로 지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리듀스는 이렇게 여러 가지 오버로딩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요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어요.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이게 초기값이에요. 초기값. 초기값이고 어큐뮬레이터는 이제 작업할 연산이에요. 수행할 연산. 어떤 작업을 할 건지가 어큐뮬레이터. 그다음에 컴바이너는 이제 병렬된 결과를 합칠 때 쓰는 게 컴바이너예요. 근데 지금 컴바이너까지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일단 뺄게요. 요 두 개가 핵심이에요. 요 두 개가 핵심. 아이덴티티하고 어큐뮬레이터. 아이덴티티는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초기값이에요. 초기값. 어큐뮬레이터는 이제 어떤 작업 할 건지 연산. 요 두 개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거 컴바이너 들어간 거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요게 가장 핵심. 요게 가장 핵심. 지울게요. 복잡하다. 근데 이제 요거 하나짜리 어큐뮬레이터만 있죠. 여기 뭐가 빠졌어요? 아이덴티티가 빠졌죠. 아이덴티티가 빠졌죠.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 거는 이제 초기값을 주면은 스트림의 요소가 하나도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아이덴티티를 반환하게 됩니다. 근데 초기값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비어있는 스트림이면 어떻게 해요? 결과가 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옵셔널로 반환하게 돼 있어요. 사실 이거 두 개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여기 아이덴티티를 생략한 거죠, 이거는. 사용법은 잠시 후에 예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요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초기값이고 얘는 이제 수행할 연산, 수행할 작업. 카운트가 이제 요소 몇 개 있는지, 몇 개 요소가 있는지는 어떻게 해요? 계속 1을 더하면 돼요. 요소를 하나 끊을 때마다 1씩 더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초기값이 0인데 이 값이 이제 계속 증가하겠죠. 1, 2, 3 이렇게 증가하겠죠. 요소 하나 꺼낼 때마다 1씩 증가하니까. 그래서 요소 개수를 반환해요. 요소 개수. 그리고 두 번째는 썸 하려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썸 구하려면. 썸이란 변수를 0으로 놓죠. 이게 바로 초기값이에요. 초기값. 0으로 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포문으로 돌면서 썸에다가 여기 i라고 할게요. 썸에다가 계속 i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쵸? 이거 좀 바꿔 쓸게요. 썸에다가 썸 플러스 i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하는 일이. 어떤 변수 a에다가 초이값을 넣습니다. 여기서는 0이죠. 0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스트림의 요소를 하나씩 꺼내서 b에 넣어요. 그래서 그 값을 처음엔 0이죠. 0에다가 만약에 1이다. 그럼 1을 더해요. 그러면 결과가 얼마다? 1이죠. 네. 그 다음 요소 값을 갖고 오면 이제 여기 1에다가 또 더하게 되겠죠. 만약에 2면 어떻게 되겠어요? 2면 여기 1에다가 또 2를 더해서 3이 되고 그쵸? 3에다가 또 3을 더해서 이제 6 이런 식으로 값이 이제 쭉 누적이 되겠죠. 스트림의 요소가 이제 1, 2, 3 이렇게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초기값하고 초기값하고 뭐 대부분 0이겠죠. 대부분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어떤 작업할 건지 요거는 카운트 할 때 1만 더해주면 되고 썸 할 때는 스트림의 요소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리듀스는 이게 다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 코드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것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스트림의 최종 연산은 전부 다 이제 리듀스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다. 예, 이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뭐 카운트라든가 맥스라든가 민 예. 컬렉트도 다 리듀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예. 까보면 이 카운트가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고 썸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고 맥스는 어떻게 돼요? 예, 최소값을 초기와 초기값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게 더 큰지 해서 더 큰 거를 반환하면 되고 반대로 미니멈은 최대값을 초기값으로 주고 그 다음에 작은 값을 반환하면 되겠죠. 여기서 보신 것처럼 카운트, 썸, 맥시멈, 미니멈 다 리듀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들 리듀스 좀 어려워하는데 이거만 정확히 하면 돼요. 이거만. 네. 이거는 우리가 자바 처음 배울 때 앞에 반복을 해서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네, 전혀 다르잖아요. 변수 하나 있고 여기 누적 결과를 저장할 변수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초기값을 넣어서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0이에요. 아이덴티티는 대부분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썸일 때는 더하기 하면 되고 카운트일 때는 더하기 1 하면 되고 이런 식이에요. 맥시멈일 때는 이게 여기 대신 들어가면 되고 미니멈일 때는 대신 여기 들어가면 되고 요게 뭐다? 요게 어큐뮬레이터 여기서 말하는 어큐뮬레이터예요. 이게 그리고 요 초기 값이 요게 아이덴티티고 이제 실습을 좀 해볼까요? 예제 14-9번이고요. 일단 실행부터 해볼까요? 실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스트링 문자열 있고요. inheritance, java, lambda 이런 단어들이 있는 스트링 배열이고 이거를 소스로 하는 스트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그 각각에다 최종 연산이죠. 포이치는 어떻게 했어요? 예, 출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순서대로 쭉 출력이 됐죠. 여기까지. 예. inheritance, java 순서가 맞아요. 요 순서대로.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병렬로 돌려볼게요. 병렬로 처리하면 네, 어떻게 돼요? 아까하고 달리 순서가 좀 바뀌었죠. 실행할 때마다 이제 순서가 달라져요. 여러 스레드가 나눠 처리하기 때문에 이 포이치 할 때 가져오는 그 요소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근데 병렬로 처리하면서도 내가 요소 순서를 유지하고 싶다. 원래 이 소스의 순서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포이치 오더드라는 메서드 쓰면 돼요. 그러면 병렬 처리했는데도 순서가 똑같죠. 네, 원본하고 이네리턴스 자바 람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병렬 처리할 때 스트림 요소의 순서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포이치 오더도 쓰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스트림 중에서 넌 매치. 이 문자열 길이가 0인 게 하나도 없냐고 물어보죠. 하나도 없냐. 그러면은 없죠. 문자열 길이가 0인 게. 그래서 추가 나오죠, 결과가. 만약에 3으로 해볼게요. 3. 썸이 3개니까 3으로 하면 네, 뻘수가 나왔죠. 왜? 이 조건에 맞는 게 있잖아요. 네, 하나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뻘스가 나온 거예요. 이걸 다시 0으로 바꿔놓을게요. 그러면 문자열 길이가 0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true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림 요소 중에서 첫 번째 문자가 S인 거. S로 시작하는 문자 중에서 첫 번째 걸 찾는 거죠. 어느 거예요? 2개 있죠. 2개 있는데 처음부터 찾으니까 이렇게 쭉 찾다가 스트림 먼저 발견한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이제 find any로 했다. find any로 하고 이 스트림을 뭘로 바꿔요? 아까처럼 parallel로 바꿀게.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이제 sum이 나올 때가 있고 스트림이 나올 때가 있어요. 병렬로 처리하니까 어떤 게 먼저 발견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find any나 find first는 필터랑 같이 쓰여서 이제 조건에 맞는 요소를 하나를 반환하는 거예요. 필터가 없어도 돼요. 그러면 스트림의 첫 번째 요소가 반환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결과 출력한 거고 요거. 그 다음에는 int 스트림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이 스트링을 길이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요? 스트림이 여기 문자열 배열 스트림에서 요게 문자열 스트림이네요. 문자열 스트림에서 이 int 스트림으로 바뀌어요. 원래는 요게 있잖아요. 맵 투 int가 좀 낯설 수 있는데 원래는 요거는 아래로 내리고요. 요걸 맵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제 스트림인데 이제 인티저 스트림이 되죠. 인티저 스트림. 맵으로 하면 요거는 이제 스트림을 인티저의 스트림으로 바꾸는 거예요. 인티저의 스트림. 원래 맵을 쓰면 요 문자 스트림을 이제 인티저 스트림으로 바꾸는 건데 맵 투 int 요런 걸 쓰면 이 기본형 스트림으로 바뀌어요. int 스트림은 뭐예요? 기본형 스트림. 사실 얘하고 요하고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건데 이제 성능 때문에 이걸 쓴다고. 성능 때문에 근본적으로 같은 건데 성능 때문에 요거는 각 요소를 기본형으로 다루는 거예요. 요거는 객체로 다루는 거고 요게 성능이 더 빠르기 때문에 int 스트림을 쓰고 int 스트림을 바꿀 때 이제 맵 투 int 요런 걸 써요. 요거 쓰는 거하고 차이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같이 썼고요. 메소드 참조를 람다식 바꾸면 어떤 입력이 있을 때 어떤 출력인데 여기서 입력이 뭐가 들어와요? 스트림의 스트링이니까 s가 오죠. 그리고 여기서는 s의 랭스를 반환하는 거예요. 괄호 뺄게요.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바뀌겠어요? 처음에 이게 문자열 스트림이었는데 요 문자열 개수니까 얘가 몇 글자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 예, 11 하고 요거 자바니까 4, 요건 11이고 람다는 6이죠. 6. 스트림은 스트림도 6. 옵셔널은 어우 5개. 예, 14, 14. 요거는 9, 5, 3. 예, 이렇게 int 스트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스트림의 각 요소가 이제 int인 거죠. 예. 그리고 보면 여기선 카운트죠. 카운트. 그 몇 개 있는지 보는 거예요. 요소의 개수가. 그러면 카운트 결과가 얼마 나왔어요? 8 나왔죠. 단어가 모두 8개란 뜻이죠. 요소가.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8 맞네요. 네. 그 다음에 썸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단어의 길이를 다 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 더해야 되나? 20, 10하고 31하고 40하고 이게 8이니까 48. 58이에요. 어디서 틀렸어요? 이게 20이고 10, 11이니까. 이게 30일이 아니라 40일이네요. 40일에 50, 50에 8, 58 맞네요. 58. 그리고 맥스. 가장 긴 거는 뭐예요? 가장 긴 문자열은 14가 제일 크죠. 그래서 14 나오고 제일 문자열 길이가 작은 건 이제 3 나왔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과가. 왜 이렇게 스트림을 많이 만들었냐면 최종 연산은 한 번밖에 못 쓰니까 여기서는 1번 쓰고 그 다음에서는 2번 쓰고 그 다음에 3번 쓰고 4번 쓰고 한 거예요. 여기서는 리듀스 요걸 쓴 거죠. 여기 아이덴티티하고 어큐뮬레이터 연산 작업 하는 메서드를 쓴 거고요. 요 아래에서는 이제 기본가 없는 거, 기본가 없이 어큐뮬레이터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int 스트림이라 이름이 int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큐뮬레이터예요. 실제 수행할 작업. 근데 요거는 반환 타입이 뭐예요? 옵셔널이에요. 왜? 엠프티 스트림인 경우에는 결과 없을 수 있으니까. 결과가 없는 건 마찬가지예도 근데 이제 여기서는 초기 값이 있기 때문에 스트림이 비어 있으면 얘가 이 초기 값이 결과로 돼요. 근데 얘 여기는 메서드는 어큐뮬레이터밖에 없잖아요. 출값이 없고. 그래갖고 이 값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옵셔널을 결과로 줘요. 그래서 꺼낼 때도 get int 이런 식으로 꺼내 되는 거죠. 요거를 빈 스트림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int stream empty 빈 스트림 이렇게 하면 이제 빈 스트림이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리듀스를 호출을 해볼게요. 여기 어떻게 돼요? no search element exception 나왔죠. 그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보면 지울게요.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값을 꺼낼 때 나왔어요. 이 get를 호출했을 때 결과가 없으면 예외 발생한다는 거 배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or else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없으면 0을 반환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비어있는 스트림에 대해서 결과가 없으니까 이제 0을 반환했죠. 만약에 이제 아까 배운 것처럼 이제 or else get이란 메서드도 있죠. 여기에 supplier 넣는 거예요. supplier
서플라이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주기만 하는 거. 네, 서플라이는 주기만 하는 거죠. 어떤 값을 줄 거냐는 거죠. 여기서는 람다식을 넣어야 되니까 서플라이어는 이제 뭔가 주기만 하는 거요. 입력이 없고 결과를 0. 예,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뭐 굳이 그냥 O와 else 쓰면 될 걸. 예, 아까 어떻게 썼어요? O와 else를 이제 여기서 그냥 0 써도 되죠, 이렇게. 예, 괄호 하나 더 들어갔네. 이렇게도 되는 걸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람다식이 이제 좀 더 활용 범위가 넓죠.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썼어요.